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증권사 리포트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영상에서 중국 경제 이야기를 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좀 많이 부진합니다.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어요. 생산자 물가도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고요. 소비 경기에 대한 회복세도 더디고 또 부동산 경기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 실업률 역대급이고 글로벌 자금까지 중국을 이탈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하락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중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보통은 새해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거나 부양책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 연말에 새해가 되면 그래도 이제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이 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중국에는요, MLF 금리랑 LPR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MLF 금리는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장기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LPR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대출 최저금리의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LPR 금리가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MLF 금리가 먼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LPR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MLF 금리가 하락을 하면 LPR 금리도 이제 똑같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MLF 금리가 상승하면 LPR 금리도 상승하고 MLF 금리가 동결되면 LPR 금리도 동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새해가 되고 처음으로 지난주에 중국의 MLF 금리가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이제 새해도 됐고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0bp라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MLF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22일 LPR 금리가 결정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MLF 금리가 동결이 됐으니 이번에도 LPR 금리도 역시나 동결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역시 중국은 마찬가지로 동결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중국의 주식시장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고 외국인 자금도 다 이탈하고 있고 반대로 인도랑 일본은 중국 덕분에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왜 도대체 경기 부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을까요? 자, 오늘 나온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리창 총리가요, 지난주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단기적인 성장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쓸 생각은 없다. 자, 작년 2023년에 중국의 GDP가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 수준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목표치가 5%대였어요. 그래서 되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창 총리는 경기 부양책을 작년에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GDP가 5%면 목표만큼 했다, 의미 있다, 장기적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이번에도 올해에도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리포트를 좀 같이 더 읽어보면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올해는요, 중국 경기의 신뢰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수년 동안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고요. 수요도 부족하고 여기에 디플레이션까지 심해지면서 중국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면서 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새해의 첫 시작인 연초의 정책 기조 자체가 장기적인 리스크를 감내하며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렸으니 당연히 실망감이 커지겠죠. 이런 실망감에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중국 증시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도대체 중국은요, 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자, 리포트 계속 읽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계절성이 약해졌대요. 보통 중국은요, 1분기에 은행 대출이 증가하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등 경기 부양책을 그동안은 1분기에 많이 시행을 해왔지만요, 올해는 그 계절성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꼭 1분기에 새해 초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법칙 이거를 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계절성이 악화되었을까요?
이어서 쭉 리포트를 읽어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중국은요, 지금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요, 2013년부터 중국의 경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경기가 좀 부진하면 구조조정은 잠깐 스탑하고 부양을 했었지만요, 지금은 구조조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요. 중국의 인구는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인구가 줄어든 만큼 내수 시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중국에서는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수 시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경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전기차나 AI나 반도체 등과 같이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육성하면서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하려고 중국에서는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부양보다는 이렇게 지금 경제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춰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또 있어요. 자, 리포트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시장의 관점과 국가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민간의 소비가 부진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이렇게 성장 둔화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에서는요. 이런 부분적인 성장 둔화를 감내하더라도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체질 개선을 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경제 구조의 체질 개선을 해도 돼라는 판단의 근거는요. 작년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인 전기차 생산량은 30% 증가했고요.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54%나 증가하면서 연간 5.2%의 GDP 성장률 달성이 만족스럽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이 리창 총리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 자체는 굉장히 안 좋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 쪽에서 성장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덕분에 GDP가 5%대였다는 거죠. 또한 중국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 교육 수준이 향상이 되면 결국에는 추후에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도요. 지금 당장의 부양책보다는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목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체크해 볼게요. 자, 올해는요, 국내에서도 총선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고요, 러시아도 대선이 있고요, 대만에서도 선거가 있고요, 올해는 굉장히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습니다. 누가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글로벌 정치나 경제, 외교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대외 환경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책을 선보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과거의 이력도 있어요. 과거에 이제 2008년, 2009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요. 중국에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펼쳤거든요. 근데 그 경기 부양책이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외 국가들에게 유리했었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대규모 부채라는 후유증만 남겼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먼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적극적인 부양 시점은 불확실성이 조금 지나간 하반기쯤에 대내외의 경기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그때 적절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리포트를 쭉 봤을 때요. 중국에서는 지금 당장의 부양책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중국의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금리 자체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쪽으로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속보가 나왔죠. 중국이 그래도 증시가 너무나도 급락하다 보니까 372조 원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중국의 경제나 중국의 증시 자체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이탈하고 있는 자금이 인도나 일본 쪽으로 쏠리면서 이 두 국가에 대한 수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포트 읽어주기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나 같이 읽어보고 싶은 리포트가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